낡은 장애인 전동차가 있는 집 현관문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사흘 전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에서 40대 중증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70대 이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할머니가 일주일 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거실 가방 안에서 숨진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한 일주일 이상 안 보이셔가지고 반응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극단적 선택이나 타살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숨진 40대 남성은 과거 군복무 중 교통사고로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 됐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자 2년 전부터 70대 이모와 함께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들은 주로 이모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카분하고 같이 살고... 그거는 몰랐었어요. 한 번도 못 봤지. 혼자 그렇게 살 생각도 안 했지. 남성은 매달 보훈수당을 받았지만 주민센터의 도움은 거절해 행정기관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60대 여성이 숨진 지 일주일이 지나 발견됐습니다. 뇌병변 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왔던 여성은 석 달 전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뒤 홀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22일과 27일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28일에는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던 80대 노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불을 내 숨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사각지대를 더 적극 발굴하고 이웃이나 종교시설 등과의 연계체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수급자에 대한 낙인이나 편견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유대를 할 수 있는 분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정부는 지난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단정과 채무 등 정보 수집 항목을 39개까지 늘린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구급차 2대가 거리로 들어오고 경찰 과학수사대가 도착합니다. 이틀 전인 23일 오전 11시쯤 서울 신촌의 원룸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건물입니다. 모녀의 죽음은 집주인이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월세 납부가 계속 밀리자 집주인이 집을 나가달라고 요청하러 왔다가 숨진 모녀를 발견한 겁니다. 현관에는 밀린 전기료 92,000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의 의뢰로 도착한 청소업체 직원들이 집 문을 열었습니다. 단칸방에는 바닥을 드러낸 쌀봉투가 보였고 밥솥에는 밥 대신 전선 묶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세가 밀려 계약이 해지됐다는 집주인의 편지에 연체 사실을 알리는 각종 고지서가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모습이었습니다. 모녀는 지난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1년 2개월 밀렸고 통신비와 카드값도 6개월 안팎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교원 자격증이 있던 어머니는 지난 2006년 중학교 교감으로 퇴직했는데 생활고를 겪게 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예. 한 1년 전쯤에 이사 오셨다고 하던. 이웃과의 왕래도 거의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서 지자체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의 없어가지고 얼굴도 잘 모르거든요. 몇 년 전에 이사 오셨는데. 거예요. 1년 안 됐을 거예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이들 모녀가 건강보험료와 통신비 등을 밀린 사실을 알고 위기가구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넉 달간 모녀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모녀는 서대문구에 살고 있었지만 주소지는 광진구로 돼 있었기 때문에 광진구청은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고 서대문구청은 사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지난 8월 수원에서 숨졌지만 주소지는 화성에 두고 있어 사각지대였던 수원 세모녀 사건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복지부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나 통신업체로부터 연락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어제 오후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경기도 수원의 한 골목. 구급차 2대가 들어오고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도 모습을 나타냅니다. 집 앞에는 병원 이송 차량도 도착했습니다.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겁니다. 어제 와서 저희가 냄새 나니까 확인하려고 했는데 전원이 꺼져 있어서 저희가 신고를 한 거예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에선 60대 여성과 40대인 두 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듯 이 현관의 잠금 장치는 완전히 뜯겨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었고
집안에선 모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힘들다며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니인 60대 여성은 암투병을 해왔고 두 딸도 희귀병 등을 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모녀가 산 집은 40제곱미터 규모로 월세는 42만 원 수준. 하지만 채무와 병원비 때문에 3번 정도 월세를 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는 데는 한 2년 정도 내년 말도 섞어본 적도 없고 얼굴도 한 번도 모르고 공과금도 체납돼 현관문 앞에는 연락을 바란다는 도시가스 검침원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된 위기 가구였지만 지역주민센터는 이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오시 전입 신고를 안 하셔서 저희 좀 주민으로 등록이 안 돼 있었어요. 상담이 오시거나 이런 것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숨진 모녀의 주소지로 신고돼 있는 화성시에도 이들이 지원을 요청한 기록은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등록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